이 카시트는 새로 구입한 KTS 마크가 붙은 제품, 즉 안전 성능이 검증된 카시트입니다. 이제 카시트에 어린이를 대신해 충격량을 측정할 수 있는 더미를 태우고 시속 50km의 자동차 충돌 상황을 재현할 차례. 실험은 최근 강화된 안전 기준에 맞춰 진행됩니다. 충돌 충격 시 아기 더미의 머리와 무릎이 기준선을 넘어가면 불합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 주십시오. 자, 실험 시작. 시속 50km의 자동차 충돌 시와 똑같은 충격을 받은 아기 더미.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화면을 살펴보면 충격 시 아기 더미의 몸이 출렁이긴 했지만 머리와 무릎이 기준선을 넘어가지 않아 안전한 모습. 더불어 실험 결과 모든 세부 안전 기준을 통과해 아기 더미가 카시트로 인해 완벽하게 보호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속 50km의 충돌 충격에도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준 카시트. 하지만 똑같은 카시트로 다시 한번 같은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차 실험 시작. 과연 달라질까요? 궁금하다. 이번에도 역시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이미 한 번의 충격을 받았던 카시트가 이번에도 아기를 첫 번째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호해준 걸까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첫 번째 실험 때와 비교해보면 두 번째 실험에서도 비슷한데요? 머리와 무릎은 안전 기준선을 넘어가지 않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세부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 기준은 간신히 통과했지만 1차 실험 때와 비교해 머리와 가슴의 부상 가능성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충돌 사고 등을 통해 한 번 이상의 충격을 받았던 자동차 어린이 보호장치는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음과 같은 성능으로 아기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중고 카시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고 카시트는 과연 아기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외관상 아무런 손상이 없는 이 카시트. 이 제품은 제작진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제조된 지 해수로 4년이 된, 즉 2005년 8월 30일에 만들어진 당시의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 자, 이번에도 역시 카시트를 실험 장치에 설치하고 아기 더미를 태우면 실험 준비 완료. 과연 중고 카시트는 아기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실험 시작. 이번에도 역시 시속 50km의 자동차 충돌 충격을 받은 아기 더미. 실험 직후 카시트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더미의 몸을 지탱하고 있던 보조 클립이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을 확인해보니 충격 순간 부품이 파손되어서인지 아기 더미의 머리가 안전 기준선을 넘어가 버린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요? 여기까지 넘겼어. 그럼 사고가 났던 시트네요. 결국 두 개의 항목이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실험에 사용된 중고 카시트가 아기를 보호해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객관성을 위해 또 다른 중고 제품으로 실험을 해볼 차례. 역시 겉으로는 아무 손상이 없고 큐 마크는 붙어있지만 제조 시기는 오리무중. 언제 만들어진 제품인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자, 이번에도 역시 시속 50km의 자동차 충돌 사고 재현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합니다. 과연 이 중고 카시트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줄까요? 자동차 충돌 충격을 받은 아기 더미. 그런데
웬일인지 처음과 달리 카시트가 많이 비뚤어져 있는 상태. 자세히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실험장치에 고정되어 있던 몸체 일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모습.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장면을 살펴보니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버리는 카시트. 저거는 안 한 거랑 똑같은데요? 자, 보이십니까? 분명히 충돌 순간 카시트의 몸체가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그 여파로 인해 더미의 머리가 안전기준선을 훨씬 넘어가 버리고 마는데 무려 4가지 항목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충돌 사고 시의 아기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심하구나.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 한 번 이상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았거나 낡은 혹은 사고 이력이 숨겨져 있을지 모를 중고 제품은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시에 아기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아직 카시트 사용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카시트가 고가라는 인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0세에서 6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고용품으로 구입하고 싶은 물품 1위로 유모차와 카시트 등의 이동용품이 뽑히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중고품 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심지어 중고를 사서 쓰다가 다시 팔기 위해 내놓는 경우까지 있는 데다가 형제지간 위에서 아래로 물려주고 친척 간에 또 이웃 간에 주고받으며 사용하기도 하는 것. 다들 저러죠. 그래서 중고품에 혹은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 카시트에 혹시 숨겨져 있을지 모를 사고 경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를 사고 시에 더 큰 부상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카시트는 무작정 새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넘버원 씨와 함께 카시트 구입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잘 들어야겠네요. 네. 우선 중고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는 판매자에게 카시트의 사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교적 큰 사고를 한 번 이상 당한 카시트의 경우 작은 아이에게 또 조카에게 이웃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력을 확인했더라도 카시트의 본체와 버클, 벨트 등에 조금이라도 파손된 곳이나 해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하며, 모든 카시트는 사고 이력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서도 평균적으로 7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직후 직접 차를 몰고 가지 못할 만큼의 차량 파손이 있거나 카시트 쪽에 차문이 손상됐을 때, 또 탑승자 중 누군가가 다치거나 카시트에 손상이 있을 때, 더불어 에어백이 터졌을 때는 카시트를 새 곳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한 번 사고를 당한 카시트, 우리 아이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참 필요한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 사고 난 카시트를 하고 다니시는 건 그냥 장식품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물론 뭐 화면에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구입 요령 따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합니다.